여름철에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와 축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창이 한 농업회사 법인에서 생산한 고급 복분자주가 미국 뉴욕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서부 지역에선 다소 선전했지만 동부 지역에 수출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3, 4호기를 절대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전에 대한 도민들의 충격과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름철에는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가 예고되면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와 축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을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 내부입니다. 과일과 채소와 같은 특작물의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피해액도 큽니다. 이 같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수로 정비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비로 불어난 물이 배속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비닐 덧씌우기 작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배수 파이프에다가 비닐 한 1.5에서 2m 정도 한 폭으로 사각형, 정사각형 정도에서 테이프나 아니면 노끈이나 아니 이런 걸로 이용해서 한 3, 4회 감아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면은 평상시에는 배수가 되고 또 급류시나 배수위가 상승하면은 그게 초비 역할을 해서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예방된다고 봅니다. 우사나 돈사와 같은 축사 시설들은 강한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차양막을 올려줘야 합니다. 또 건초와 사료들이 비에 젖거나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사료 같은 거, 비 맞으면 사료가 요새는 곰팡이 슬고 안 좋고 또 이게 볏짚 같은 거 사료 같은 준비도 단단히 해놔야 하고 만전 준비도 우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태풍 오면은 위에 집 같은 거라든가 뭐 같은 거 놀러갈 수가 없게 잘 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풍의 경우 발달 정도에 따라 예상 강수량과 강수 지역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농가에서는 태풍의 이동 경로와 피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강풍으로 인한 과수 낙하와 호우로 인한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 파손, 농경지 침수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난안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저지대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배수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레끼마까지 북상하고 있어 태풍 피해에 대한 긴장감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몇 번의 태풍이 더 올 것인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큐슈 섬에 상륙한 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9호 태풍 레끼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동쪽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레끼마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720km 부근 해상에서 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강도의 소형 태풍이지만 29도 이상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강도를 키워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7일 오전에는 강한 중형 태풍으로 커져 8일에는 대만 북부에 상륙한 뒤 중국 본토 푸저우 쪽으로 진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1일 오전 9시쯤 상하이 북부 지역까지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동해상을 따라서 계속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진로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호 태풍 레끼마에 이어 10호 태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8호 태풍 프란시스코처럼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발생해 한반도 동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시일 내에 제10호 태풍도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제8호 태풍처럼 일본 열도를 관통해서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3개 정도의 크고 작은 태풍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 태풍까지 예상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을 무상교육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를 제외한 전북 지역 전체 고교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올해 128억 원, 2020년 460억 원, 2021년 6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정부와 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해 마련됩니다.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빛원전 3, 4호기를 절대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 특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4일에 이어 24일에도 한빛원전 경납 건물에서 구멍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며 원전에 대한 도민 충격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구멍만 메우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창의 한 농업회사 법인에서 생산한 고급 복분자주가 미국 뉴욕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동안 미국 서부 지역에선 다소 선전했지만 동부 지역에 수출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역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농민 450여 명이 주주인 고창의 한 농업회사 법인. 오전부터 수출 컨테이너에 고창산 복분자주가 실립니다. 모두 1,300여 상자로 8톤 물량이 부산항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미국 최대 주류 시장인 뉴욕의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프리미엄 과실주가 실렸습니다. 이 농업법인의 대표 복분자주는 8월까지 뉴욕에 판매한 누적 수출액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주로 미국 서부 지역에 팔려나갔지만 동부 지역에 수출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고창 지역 1등급 복분자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주를 바탕으로 올해 수출액은 80만 달러 달성이 목표입니다. 우리 회사는 국내산 1등급 복분자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21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고창 황토 지역에서 서해바람을 맞고 자란 복분자로 만든 술은 단맛과 신맛이 조화롭고 발효식품으로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또한 제품이 필요할 때 즉시 해동시켜 발효 숙성하기 때문에 신선도를 자랑합니다. 병도 살균하고 술도 살균을 하고 캡까지 살균이 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요. 농생명 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 중인 고창군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업체의 판로 개척을 도울 계획입니다. 복분자의 경우 집적화 단지를 마련한 상태에서 이제는 관광과 체험까지 접목하는 6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돕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하고 다양한 체인을 가지고 유통 지원하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면에서 금년에 지금 저희가 수출팀도 만들고 수출 마케팅 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인 고창에서 생산한 고급 복분자주가 미국과 유럽, 동남아 등에서 선전하면서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김제시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 전 직원은 이른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경로당을 방문해 냉방기 가동 여부 등 6가지 항목을 점검했습니다. 김제시는 급식 도우미를 파견하고 공기청정기와 안마의자를 보급하는 등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섬진강에 문화와 예술을 입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순창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인 섬진강 문화예술 단임길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청산과 온천관광밸리, 고추장 민속마을 등에 편중된 1일 관광벨트를 동부권 섬진강 자전거 도로와 연계해 체험형 체류 관광지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추진될 이 사업은 국비 28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5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주변 자연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최근 홍보대사로 가수 김용임 씨 등 4명을 위촉했습니다. 남원시는 가수 김용임 씨와 방송인 김봉곤 씨를 남원시 홍보대사로 새로 위촉하고 가수 소명 씨와 방송인 노민 씨를 재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김용임 씨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 가수대상을 받으면서 위촉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청학동 훈장으로 유명한 방송인 김봉곤 씨는 도덕성 회복 국민운동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하며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오면서 추가 위촉됐습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원의 자랑거리, 볼거리, 먹거리 또 인정 많은 것까지도 제가 다 홍보하고 또 다니겠습니다. 김재 씨가 이번 달 13일부터 2주 동안 이른바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통계조사는 도민의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지역 정책 개발과 연구기초 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해마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만 15살 이상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건, 의료, 주거 등 7개 분야의 총 59문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김재 씨는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고창군 장학재단이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강연을 열었습니다. 고창군 장학재단은 6일 박준민 서울대 입학사정관을 초청해 군청 회의실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지역 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입시 동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마라톤 선수 이봉주 씨가 인생은 마라톤이다를 주제로 김제에서 강연을 펼칩니다. 이 선수는 8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대한육상연맹 홍보이사를 맡아 한국 육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재 씨가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상시 고용 인원 외에 추가 채용하려는 기업으로 석 달 동안 수습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또 청년의 경우 180만 원, 신중년은 175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할 수 있는 업체가 해당합니다. 김재 씨는 선정된 기업에 최대 1년 동안 매달 취업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대기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대기오염 측정망을 통해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수치를 측정해 농도에 따라 색상으로 표현하는 시설입니다. 남원시는 미세먼지 신호등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확인해 사업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측정해서 그 건강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민들이 미리 대기 오염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내년 2월 운영 예정인 서울 장학숙 이름을 9일까지 공모합니다. 서울 장학숙 이름 응모는 나이와 성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김제시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His eyes are like a jungle, he smiles, it's like the radio. He whispers songs into my window in words that nobody knows. There's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 watch him as he's walking home.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